다양한 문화계의 소식과 함께 그 안에 숨은 과학 이야기를 나눠보는 금요일 코너입니다. 과학 스포일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위대한 영웅이죠. 이 나폴레옹의 일대기를 그린 뮤지컬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프랑스 식민지인 코르시카의 하급 장교 나폴레옹. 그는 고향 코르시카의 독립을 위해 저항하지만 혁명이 아닌 반역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캡틴 보나파트너의 그 계획은 실패. 난 이미 다 알았지. 네가 혼난 걸. 해산해! 마을로 돌아가. 그리고 난 꺼져 프랑스로. 이후 프랑스에 정착한 나폴레옹은 훌륭한 전술가로서 많은 전투에서 승리해 영웅 대접을 받게 됩니다. 부패한 정부를 무너뜨리고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오른 나폴레옹. 수많은 전쟁으로 유럽 최강 군대를 키워낸 나폴레옹은 유럽 전체를 정복하기 위해 또다시 러시아 원정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전쟁에 미쳤나? 어리석은 행동이라 기록된다. 내가 말해줄게 아주 명백하게. 내 시대에 통했던 건 이 방법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꼽혔던 나폴레옹의 일대기를 그린 뮤지컬 나폴레옹입니다. 네, 양희영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주신 뮤지컬 나폴레옹 저희가 영상으로 잠깐 만나봤는데 의상도 정말 화려하고 규모가 굉장히 큰 것 같아서 이렇게 빨려 들어가듯이 감상을 잠깐 했거든요. 네. 근데 의외로 이게 무대 처음으로 오른 작품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뮤지컬 나폴레옹은 캐나다에서 처음 공연된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네. 영국이나 독일, 그다음에 미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처음 공연이 되는 건데 이게 네. 아시아 최초 초연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꼽히는 나폴레옹의 일대기를 제목에서 보이듯이 네. 일대기를 그리는데요. 이 나폴레옹 한 명에게만 집중하기보단 나폴레옹과 그의 영원한 연인이죠. 조세핀, 그리고 또 나폴레옹을 이용했던 정치가 탈레랑 등 이 세 사람의 관계를 조금 더 집중해서 그리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군복이나 총, 대포 등을 배치해서 사실적인 전쟁 장면을 구현하기도 했고요. 또 고증을 통해서 궁중 무도회, 황제 대관식 등 볼거리가 굉장히 화려한 작품이었습니다. 네. 이 작품이 3시간이나 되는데요. 기네요. 네, 3시간이 되니까 사실 뒤로 갈수록 이 작품 전체의 집중력이 조금은 떨어진다 이런 느낌은 받았지만 네. 대형 뮤지컬답게 대형 뮤지컬이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장점들을 다 보여줬기 때문에 뮤지컬을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 뮤지컬의 재미, 뮤지컬은 이런 것도 보여줄 수 있구나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3시간 동안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뮤지컬의 주인공 나폴레옹. 나폴레옹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이것하고 내 키를 땅에서 재면은 가장 작지만 하늘에서 재면 가장 크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맞아요. 저도 이번에 좀 찾아봤는데 이 두 명언이 사실상 아주 명확하게는 정답이 아니라 틀린 말이라고 해요. 네. 우선은 그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이 말을 보면요. 이 사전 처음 말할 때는 사전이란 단어는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네. 해석상 이 사전이란 단어가 붙여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나폴레옹이 한 말은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프랑스식 단어가 아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어에 이런 단어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또 키에 관해서는요. 이 나폴레옹이 단신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유명하죠. 네, 작은 키로 굉장히 알려져 있는데 알고 보니 나폴레옹이 당시 프랑스 남자 평균보다 오히려 키가 컸다고 합니다. 오히려 키가 컸다고요? 네. 그러면 왜 뭔가 단신의 대명사 나폴레옹 하면 단신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렇죠. 이렇게 잘못 알려진 걸까요? 네, 이거를 좀 살펴보니까요. 이 나폴레옹의 공식적인 키는 어디서 알려졌냐면 영국의 부검 소견서에 나타났습니다. 5.2피트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 피트를 영국이랑 프랑스가 서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네. 이 피트라는 단위는요. 사람의 발 길이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인치는 손가락의 어떤 폭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요. 영국은 1피트가 30.48cm고 1인치는 2.54cm입니다. 근데 프랑스는 1피트를 32.48cm로 봤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이 나폴레옹의 키를 5.2피트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그 영국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단위로 생각했기 때문에 157.4cm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는 프랑스인이잖아요, 네. 나폴레옹이.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나폴레옹의 키가 5.2피트다라고 하면은 167.8cm를 떠오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 키보다 10cm 정도나 줄어들게 알려진 건데요. 네. 프랑스 남자 표준 키가 당시에 164cm라고 네. 하니까 큰 편에 속하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후대에 이렇게 본인의 키가 잘못 알려질 거를 마치 알았다는 듯이 네. 나폴레옹이 당시에도 표준 단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미터법,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네. 미터, 센티미터 이런 미터법을 지정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전투에 지고 난 이후로 결국엔 철회를 하기도 했었고요. 또 전쟁을 많이 했으니까 군대에서 일이 많잖아요. 근데 그렇죠. 군대에서 보급할 총알 규격이 너무 달랐어요. 수많은 군인들에게 수많은 총알을 너무 나눠주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것 때문에 좀 화가 났었나 봐요. 그래서 총알 규격을 표준화하자 해서 탄약을 보급하는 효율성도 높였다고 합니다. 예. 나폴레옹이 그냥 리더십만 있고 전투만 잘한 것이 아니고 네. 이런 뭐 표준 규격 같은 것도 제정을 했었군요. 네. 근데 나폴레옹은 뭐 수많은 전투에서 이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그 마지막 전투였습니까? 러시아 네. 원정에서는 완전 완패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 것도 과학적으로 분석이 가능할까요? 네, 이거를 이 나폴레옹이 처음에 이 러시아 원정을 떠날 때만 해도 날씨는 겨울이 아니었고요. 네. 겨울 전에 무조건 돌아온다. 왜냐면 이제 러시아의 겨울은 혹한이다. 굉장히 추운 걸로 유명했기 때문에 겨울 전에 이기면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게 되면서 보급로가 모두 막힌 상태에서 모스크바의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그 1812년 그 해의 겨울은 엘니뇨가 발달했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하 38도까지 내려가는 혹한 속에서 네. 나폴레옹 군인들이 이 추위, 배고픔에 떨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군복에 달린 은색 단추가 부서지기 시작하면서 행군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요. 예. 이 은색 단추는 은이 아니라 이제 주석으로 당시에 만들었는데 네. 문제는 이 주석이 온도가 영하 한 30~40도로 떨어지면 급속도로 부식이 되면서 회색 가루가 되는 주석병이라는 어떤 특성이 나타나게 되는 네. 거거든요. 금속의 세계사라는 책을 집필한 이 김동환 국제전략자원연구원장의 설명을 한번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러시아를 혼내주겠다고 이제 침공을 했죠. 그래서 4개월 후에 이제 러시아 겨울이 다가옵니다. 그때 당시 기온이 한 30도, 40도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프랑스 군인들의 군복에 달린 단추가 하필이면 주석이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단추, 외투 모든 그 주석에 관련된 것들이 다 이제 부서져 사라져 버린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맹추에 이 총을 잡을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예. 예, 그러니까 집중을 할 수 없었던 거죠, 전투에. 예. 그래서 나폴레옹 군대에게는 주석병은 가장 어떤 끔찍했던 기억으로, 또 그다음 러시아 군대에게는 행운의 승리로 기억되는 그런 금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주석이라는 금속이 결국 운명을 갈랐다 이렇게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 당시 나폴레옹 군대 입장에 정말 당혹스러웠겠네요. 그렇죠. 이게 뭐 너무 가루가 춥고. 돼서 네, 이렇게 그렇죠. 떨어지면 정말 정신이 없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여기서 양 기자가 뽑은 이 작품, 이 장면 함께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난 열흘 동안 군정을 향해 먹을 것 눈과 얼음 뭘 먹이나 병사들을 사들이 너무나 많아 식량이 부족할 거야. 이번 전투엔 기적이 필요해. 이건 정말 불가능해. 내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어. 절대 날 믿어. 기적을 이루는 남자. 대비된 식량 고기와 빵 반갑게 우리를 맞이하네. 그가 반드시 해낸다면 해낼 거야. 두고 봐. 그와 함께하는 여정 얻게 되리 승리. 좌절감에 빠져 있는 병사들의 사기를 좀 올리기 위해서 그렇죠. 이 연기를 하는 부분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이런 네, 명상. 대사도 나와요. 네, 뭐 물론 그쵸. 뭐 정확한 해석은 아니었다고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네. 근데 이 장면하고 과학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이 앞서 보신 장면, 추위와 배고픔에 떨던 이 병사들의 모습도 나오고 뒤에 네. 이어서 식량이 배비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이 식량 보급만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전쟁의 승리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고 할 정도로 과거의 어떤 전쟁들은 이 어떤 보급품을 전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이 나폴레옹 군대가 기동성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유명했지만 전쟁 승리에 또 다른 어떤 역할을 했던 거는 나폴레옹이 이 과학 기술 개발에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던 것도 한몫을 했는데요. 아하. 이 나폴레옹이 바로 통조림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뉴스 시작하면서 간단하게 조금 소개를 해드리긴 네. 했는데 정말 자세한 설명이 궁금했거든요. 네. 우리가 마트에 가서 볼 수 있는 뭐 참치라든가 햄 통조림을 나폴레옹 그러면 발명을 한 건가요? 우선 정확히 나폴레옹이 발명을 한 건 아니고 네. 또 그 당시 발명된 게 통조림, 완전 이제 깡통으로 만든 통조림은 아니고요. 네. 이 통조림의 기원이 된 병조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뭐 매실청 담글 때 보면 병에 담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이 병조림은 이 나폴레옹이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평소 과학기술에 관심이 많았던 이 나폴레옹이 전쟁에 대한 과학적인 지원,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서 프랑스 최고 과학기술자들을 모아서 프랑스 산업장려협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상금을 걸어서 출정 기간이 길어질수록 문제가 되는 이 식품 장기 보관 방법을 공모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니폴라 아페르라는 사람이 병 속 식량이라고 하는 병조림을 개발했고요. 네. 이런 거 이제 요즘에 쓰이고 있는 것들이긴 한데 그런 병조림을 처음 개발을 해서 이 수상을 했습니다. 샴페인 병에 양배추, 브로콜리 등 이 야채를 넣고 코르크 마백으로 밀봉을 한 뒤에 끓는 물로 그 병 전체를 네. 가열을 하게 되면은 소독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안에가 이제 밀봉이 되면서 이 병조림의 어떤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방부제를 넣지 않고도 식품을 한 3주 이상 보관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병사들에게 이 식량 배급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병조림이 단점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깨지기 쉽다? 그렇죠. 이 병이 무겁고 깨지기가 그렇죠. 쉬우니까 아무래도 가져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고요. 네. 또 제작하는 데 있어서도 이 코르크 마벨을 밀봉할 때 양초가 안으로 좀 들어가는 나쁜 점도 있었다고 네. 해요. 그래서 이런 병조림을 극복하기 위해서 영국의 주석 기술자인 피터 듀란트가 양철 깡통, 지금 우리가 쓰는 그런 깡통이죠. 깡통을 이용해서 음식을 보관하게 된 것이 지금의 통조림이 된 겁니다. 예. 뭐 어쨌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뭐 개발을 한 거지만 네. 나폴레옹이 이렇게 과학에 관심이 많았다는 게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뮤지컬 나폴레옹에 대한 양 기자의 과학 팩트 점수 별점은 몇 점일까요? 네. 뮤지컬 나폴레옹. 3시간 안에 담기엔 벅찼던 위대한 영웅. 과학 팩트 별점 2점 반입니다. 네, 팩트 별점 2점 반 조금 아쉬운 점수이긴 한데 오늘 네. 정말 나폴레옹에 대해서 몰랐던 점을 새롭게 많이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